프리저의 충실한 영업직원 사이어인들, 프리저가 그를 포함해 혹성 베지터를 없앨 것을 어떠한 사이어인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성인 사이어인들 중 전투력 으뜸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아무랄 것만 같은 사이어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프리저 군단과 독대를 강행하는 버독, 사력을 다하였으나 그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혹성 베지터와 함께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버독,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던가. 혹성 베지터가 파괴되기 전 절묘한 타이밍에 지구로 파견된 아이가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는 바로 드래곤볼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인물이자 지구를 밥 먹듯이 구해냈던 드래곤볼의 주인공 까까로또 되시겠다.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글들을 보면 손오공 주거 침입죄, 남녀노소 탈 것 없는 계속되는 성추행, 무천도사, 그리고 15대 이전 개왕신에게 성상납 알선 등등 바르지 못한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손오공의 옳지 않은 인성은 짚고 넘어가야 함이 마땅하나 그에게 본받을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목격이라 볼 수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발견된 그는 외지인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살다 보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불행한 조건이 아닐 수 없던 것이다. 특히 할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 어려운 시기를 거의 매일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 나간 오공은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만남에 있어 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오공이 알게 된 주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 크리링, 야무치, 천진반, 피콜로, 베지터. 그들은 오공을 제압하기 위해 좌우 충돌이 있던 그들은 모두 숙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구석 어딘가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기에 특히 자신을 희생하여 숙적의 아들 오반을 살리고 죽은 피콜로와 파티 플레이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겨우 물리친 드래곤볼의 2인자 베지터, 처음 오공과 만났을 당시 모두가 그의 적이었으나 적이었던 그들을 한 명씩 자신의 편으로 돌아서게 만든 오공이다. 그와 유년 시절부터 옥신각신하며 지냈던 오공 패거리의 오픈 멤버 크리링, 천진난만하고 늘 낙천적이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였던 오공의 옆자리에서 묵묵히 그를 지원해줬던 크리링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는 드래곤볼로 자신의 중마고우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분노 조절이 힘든 상황, 드래곤볼 명장면 중 역대 최고라 손꼽아도 무색할 만큼 가장 전율적이라 볼 수 있는 전설의 슈퍼사이어인으로 각성하게 된다. 그렇다. 친구의 피살 당하는 모습을 본 그는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있어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켜주는 결정적 단서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유년 시절 그는 순수한 팡팡질로 치치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얼떨결에 오공은 신부라는 것을 단순히 먹는 걸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와 정혼을 해버린다. 당시 강함만 갈구했던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았던 모양이다. 그렇기에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치치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결혼 후 밖에서 돈은 벌어오지 않고 오로지 수련만 하며 밖에 나가 싸움만 하고 다니는 오공에게 타박과 구박을 일삼더라도 유년 시절 오공의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공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오공이 싸워야만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에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던 오공을 간호했던 그녀였던 것이다. 그렇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오공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구는 이미 초토화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오공과 오반 그리고 오천에게 행복한 구박을 할 틈도 없었을 것이며 오반은 그렇다 쳐도 오천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오공은 영웅과 같은 존재다. 특히 오반에게 피콜로란 존재는 훌륭한 스승이며 오반에게 그러한 피콜로가 아버지와 비슷할 정도로 오공 역시 한없이 우러러보는 마음속 히어로인 것이다. 어릴 적 나레츠에 의해 납치된 오반, 자신의 아버지인 오공의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일까. 분노한 오반은 우주선을 부수고 나레츠에게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한다. 오반에게 오공은 아버지인 동시에 자신이 따르는 영웅인 것이다. 어려서부터 싸움만 하며 지냈던 오공, 자신의 주변 환경이 그랬기에 주변 인물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늘 강자들과 지낸 오공이지만 남들이 자신처럼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무수한 행동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는 셀과의 전투에서 오반을 전투에 참가시켰다는 이유로 피콜로에게 쓰디쓴 잔소리를 집중 살포당한다. 피콜로의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진 오고 바로 그는 오반 대신 다시 싸우기 위해 크리링에게 선두를 달라고 외친다. 선두를 먹을 망정 자신은 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말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50은 혹성 베지터에서 태어난 순수 사이어인이기에 자신과 다른 혼혈 사이어인에 대한 특성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전사로서 오반이 남다른 소질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간파했다. 즉 그는 오반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다. 저승에 있는 50이 이승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란 존재를 무술대회장에서 처음 만난 5000. 반갑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왔던 아버지의 강함은 허장성세로 생각했던 것일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50이 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자 아버지인 50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기절해 있었다는 이유로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초사이어인 3의 모습을 보이며 전율을 느끼게 했던 50. 아버지를 오해한 마음에 우주 최강 깡패 아버지의 모습에 감격한 5000은 달려가서 안긴다. 자신의 아들이 무시 발언을 했을 때조차 화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은 약해도 퓨전 정도는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 겸손함까지 겸비한 50. 게다가 트랭크스가 자기 아빠보다 강할지도 모른다며 설레어야 하는 그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며 죽은 베지터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도 한다. 유년 시절 그는 피콜로 대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성인이 되어 셀 그리고 마인부와의 전투에서도 세상을 구한다. 지구인들은 50의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 못한다. 그가 이제까지 죽었다 살아나길 반복하며 수많은 재앙을 격파했어도 그를 환호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이 모든 공은 미스터 사탄에게로 돌아간다. 특히 마인부와의 전투에서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길을 보내달라는 50의 목소리를 듣고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무시했고 괴로워하는 50을 뒤로하고 미스터 사탄의 목소리를 들은 지구인들은 길을 보내준다. 아무 명예도 바라지 않고 지구인들의 반응에 전혀 서운한 내색조차 하지 않은 50. 언제나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르는 50. 힘내라 카카로트. 내가 넘버 원이다.